상품 사진 촬영을 위한 기본 이해.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와 렌즈 교환식 카메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부터 화소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필름 카메라로 비유하자면 고운 입자가 질 좋은 사진을 제공하며 출력용이나 인쇄용은 화소수가 높아 이미지가 클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에서 사용하는 웹 이미지는 나날이 진화하는 화소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 등록할 때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카메라를 구입할 때는 화소수보다는 실질적인 판매에 도움이 되는 조명 혹은 촬영의 접사 기능이 필요한지 등을 고려하여 구입해야 합니다. 렌즈 역시 전신 의류를 취급하려면 표준 렌즈 또는 망원 렌즈를, 인테리어나 가구류를 취급한다면 광각 렌즈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전용 카메라가 있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물론 고가의 장비가 그만큼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쇼핑몰에 적합한 카메라는 사용자 스스로가 판매할 상품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재 처한 상황에 맞게 구입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고가의 카메라라 하더라도 모두 이상적인 상품 이미지를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 자동 카메라와 DSLR 카메라. 요즘은 워낙 싸고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출시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DSLR 쪽에 잘못된 관심이나 환상을 갖습니다. 정작 자동 카메라가 뭔지, DSLR 카메라 뭔지도 모르면서 DSLR 카메라만 있으면 누구나 양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카메라와 DSLR 카메라는 뷰파인더로 보는 화상과 실제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화상이 어떻게 촬영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DSLR, Digital Single Lens Reflection. 카메라는 단어 뜻 그대로 일한 렌즈 반사 카메라입니다. 즉, 렌즈에 비추는 화상이 그대로 뷰파인더에 전달되므로 카메라 본체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초점 거리에 따라 렌즈를 자유자재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똑딱이라 불리는 자동 카메라에는 반사판, reflection이 없으므로 렌즈에 비추는 화상이 뷰파인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촬영되는 화상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콤팩트형 자동 카메라는 전원 스위치를 넣고 줌인 기능을 조작함으로써 렌즈가 돌출되거나 원상 복귀하는 형태로서 화각의 변화폭이 넓습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광각이나 망원 촬영을 위하여 별도로 렌즈를 장착하여 기본 기능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통상 바디, 몸체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렌즈는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표준 줌 렌즈라는 것을 번들 킷으로 함께 묶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렌즈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단렌즈 혹은 초망원, 초광각 렌즈를 선별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할 때는 제조사마다 마운트되는 렌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구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니콘 카메라는 니콘 렌즈를 사용해야 하고 캐논 카메라는 캐논 렌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각이나 망원의 경우 전용 렌즈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전문가들도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안으로 시그마나 탐론 같은 렌즈 전문 회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각 제조사에 카메라에 마운트되는 렌즈를 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드파티군의 렌즈를 사용하면 됩니다. 2. 왜 수동 기능이 필요한가? 자동 카메라의 경우는 실내에서 스트로브를 이용하여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수치를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카메라는 실내의 어두운 상황에 맞게 셔터와 조리개 값이 자동 설정되어 스트로브가 터지는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태양광 같은 밝기에 스트로브가 터지면 극도의 노출 오버가 되어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카메라의 자동 시스템이 스트로브가 터지기 전 실내 조명 상태를 어두운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늦추고 조리개를 개방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실제 카메라가 인식한 환경과는 달리 셔터를 누름과 동시에 스트로브가 터짐으로써 노출이 극심하게 오버되어 촬영된 것입니다. 실제로 자동 카메라의 경우 조리개의 수치가 F8인 경우가 많아 스트로브를 이용하여 촬영할 때 노출 오버에 대한 낭패를 상담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수동 기능은 실내의 밝기와 상관없이 스트로브가 터지는 순간의 광량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셔터 스피드와 심도 깊은 조리개 값을 임의로 세팅할 수 있어 적절한 노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화소수와 상품 사진과의 관계. 100만 화소로 시작한 디지털 카메라의 진화가 꿈의 화소라던 1000만 화소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픈마켓의 웹용 이미지는 900KB 이하로 줄여서 올려야 하는 후보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자는 주위에서 새로 나온 무슨 카메라로 찍으면 더 좋은 사진이 되는데 라는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여 고민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신기종의 카메라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에게 적합한지는 스스로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카메라를 구입할 때 흔히들 화소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화소수가 상품의 품질을 표현하는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소수만을 가지고 평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매번 신모델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의무를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화소를 영문으로 표현하면 픽셀, Picture Element, 말 그대로 그림이나 사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말합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사진, 이미지들을 돋보기 등으로 확대해 보면 면이나 선으로 보이던 것이 작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의 개수가 바로 사진의 색상, 품질을 좌우하는 화소수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화소수가 많을수록 화질은 좋아집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화소수가 높은 카메라가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사 크기의 이미지를 촬영한다거나 인쇄용 이미지를 촬영할 때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웹용 이미지에서는 너무나 무의미한 얘기가 됩니다. 웹용 이미지는 모니터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화소수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급형 자동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나 전문적인 DSLR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나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두 이미지를 모니터상에서 봤다면 아마도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소수를 달리하고 촬영한 것으로 인쇄를 했을 경우에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4. 조명을 고려한 카메라 구입 방법.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따라서 조명 관련 지원 기능도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얼리를 취급한다면 근접 촬영 거리가 20에서 30mm인 카메라가 유용한 것처럼 조명도 스트로브를 사용하는 아이템이라면 핫슈 접점 카메라 상단 부위 플래시를 장착하는 곳이 있어야 무선이나 유선으로 스트로브를 발광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로브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속광을 사용해도 무방한 아이템이라면 굳이 핫슈 기능이 장착된 카메라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외장형 플래시를 장착하는 곳에 핫슈를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핫슈는 원래 스트로브를 유선으로 발광시킬 때 유선의 한쪽 단자를 꼽는 부분, 플래시 부착 부위와 동일이지만 지금은 스트로브 발광을 위한 무선 동조기를 장착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핫슈 접점에 스트로브를 연결하여 촬영을 하게 되면 내장 플래시를 사용하거나 지속광을 사용했을 때와는 달리 조명을 좀 더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장착 부위, 핫슈, 플래시를 장착하는 곳과 핫슈를 보여줍니다. 핫슈를 접점, 플래시 장착하는 곳에 장착한 모습입니다. 핫슈 접점이 있는 카메라에 핫슈를 장착하고 무선을 꽂은 상태입니다.